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증산 5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 소개를 잠깐 먼저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증산 5구역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이재철입니다. 저까지 인사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이 증산 5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지난번에 좀 러프하게 알아봤다면 오늘은 좀 네네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점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개선해야 될지 또 네. 알아야 될지 네네. 한번 좀 구체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먼저 이거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수익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네. 그냥 주변 사람 얘기 듣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네. 몇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네.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그 어떤 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될까? 뭐 이게 가장 궁금해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재개발 사업에는 비례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비례율이요? 예, 예. 그 비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기존의 그 조합원들이 그 실질적으로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게 그 기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례율. 네. 이게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비례율이 높다 낮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높으면 마지막에 그 조합원들이 종무 자산을 했을 때 네. 분명히 받는 금액이 이득 보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비례율이 100배 이하가 되면 그 이제 지불해야 될 금액이 분명히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높으면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총 수익 금액, 분양이라든가 모든 수익 금액 빼기 총 지출을 이제 종전 평가 금액, 감정 평가 금액을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딱 나오는군요. 네,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은 계산을 해보거나 네네. 비례율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강남 쪽을 보면 네. 보통 비례율이 18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방배 쪽도 거의 130 이상 150 정도가 나온다고 보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용산 그 한남 3지구 같은 경우는 말이 참 많았는데 이제 뭐 100% 정도 딱 나왔어요. 딴 데보다 좀 낮네요. 낮은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논란이 됐죠. 어느 정도 돼야지 그나마 좀 괜찮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 진행을 했다 그러면 120 정도는 돼야 사람들한테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증산 5구역은 비례율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현재는 네. 그 클린업 시스템에 올라 있는 그 비례율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뭐 논의할 그 가치가 없고요. 네. 일단은 그 분양 신청 당시에 그 공고문 봤을 때 그게 98.03%로 나와 있습니다. 98.03%요? 네네네네. 좀 예상인데요, 그러면? 낮죠. 네. 근데 그것조차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보다 훨씬 더 낮을 겁니다. 그럼 죄송한 얘기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부분이 그 시행사들은 네. 그 비례율을 공표를 잘 못해요. 왜냐면 그거에 의해서 바로 지탄을 받고 바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최후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한남 3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관리처분 그 총회 바로 전에 그걸 공표했습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종전 자산을 종무 자산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 구획을 나눠서 계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바로 닥쳐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었던 거죠. 시행사가. 그래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그냥 들어도 네.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례율이란 건 한번 이렇게 딱 정해지면 네. 어떻게 변동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총 지출 부분을 어떻게든 더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을 해야 되고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그 어떻게든 더 수익을 내서 그거를 나누게 하면 충분히 더 비례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낮다 하더라도 네. 향후 어떤 정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최대치도 있습니까 혹시? 일단 최대치가 저희는 120%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근데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 같고 아닙니다. 120%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계획이라든가 네네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올릴 계획이신 거예요? 당연히 수익 증대로 이뤄야 됩니다. 수익 증대로 이루려면 일단 분양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 분양 세대수를 늘리려면 연소중학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일반 분양 그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명품 아파트,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죠. 그런 아파트를 짓고 또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커뮤니티 그 시설을 그 실용적이고 좀 고급화적인 걸로 해서 그 단가를 올린다면 충분히 수익 증대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높인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비례율은 그 분양 단가가 오르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비례율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네네. 지금 핵심 중 하나가 연소중학교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 연소중학교 문제가 과연 이 증산 5구역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세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네. 사업 전반적으로 네네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소중학교 문제는 네. 저희 증산 5구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좌초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는 구역 내 이전으로 연소중학교가 돼서 1704세대로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상태고 네. 근데 교육부청에서 존치로 결정이 난 이 상황은 거의 그 구조업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270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역 내 이전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 270세대를 마이너스하게 되면 사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역 외 이전으로 갔을 때에는 300세대 분량이 더 분양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변동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세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연소중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네. 증산 5구역이 진짜 잘 될 수 있냐 아니면 많이 힘드냐 그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연소중학교가 사업구역 내로 네. 이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예를 들면 맨 처음에 그 사업시행 인가를 득할 때 그 연소중학교가 이렇게 이전이 되면 더 많은 270세대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전했다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학교 부지를 그냥 기부 체납 부지예요. 기부 체납이 되고 또 이게 맨 안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통영들이 다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보면 이거를 건설을 해주고 학교 부지를 이렇게 기부 체납하고 이런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 한다고 이게 과연 270세대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그 수익금이 이걸 과연 충당이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되죠.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은 사업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들어보니까 그 역시 네네.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합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좀 협의하도록 네. 예, 이렇게 그 업체를 좀 이렇게 선정하지 않나요? 네. 선정했었습니다. 음. 이 두 차례 선정을 했고 16년도 6월 3일, 그다음에 17년도 11월 15일 네. 두 차례 선정을 했는데 1차 선정했을 당시에는 미래한 산업개발에서 했고 네. 컨설팅 비용으로 8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2차에서는 피데스 코리아라는 업체하고 해갖고 컨설팅 비용으로 8억을 지출을 했고요. 또 8억이요. 네. 근데 그 경과를 이렇게 보고 그분들이 한 일을 되짚어 보면 의지가 좀 없어 보였던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의 그 회의라든가 네. 그런 거를 참여했던 부분 또한 그거에서 관련된 서류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의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네. 그렇게 좀 미흡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8억 16억이잖아요. 네, 그 돈 다 맞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조합 돈 아니에요? 다 피 같은 조합 돈이죠. 근데 그 돈 그냥 들어도 엄청난 돈인데 뭔가 네.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결과를 냈어야 되죠. 네. 8억이라는 돈을 받고 계약금을,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 8억이라는 계약금을 받았으면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 아까 뭐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네네. 하는 건 네. 뭐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맞습니다. 이거 뭐 조합원들 알면 진짜 땅을 치고 진짜 굉장히 분개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건 교육청으로부터 존치 결정 이미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일단은 그 결정이 있지만 그 뒤집을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면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대로 된 방안이 있으면 네, 갖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 네네네. 실제로. 네. 그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그 연서중학교 주변에는 네. 중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옆에 상신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는 증산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숭실중학교가 있고요. 그 중학교 3개를 증개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연서중학교에서 다니는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충분히 인원수를 더 보강하고 네. 지금 솔직히 그 새 학교는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증개축 비용을 저희가 제공을 대주고. 해서 충분히 학교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하면은 분명히 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흡수를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렇게 도와주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네. 그렇다 보면 서로 윈윈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 부분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분양 수익률이 증대될 수 있고 또한 학교 또한 그렇게 됐을 때 그 노후된 시설이 다 증개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변 학교들도 충분히 어쨌든 찬성할 만한 네. 그런 계획이 있다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설득시킬 자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네네. 이게 참신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네네. 보는 분들도 그것도 가능하겠는데?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 증산 5교육에서는 연서중학교 문제가 가장 커요. 네. 가장 큰데 일단 이게 기존의 사업 시행 인가단 부분 그 구역 내 이전 또 존치 구역 외 이전 이 3가지가 다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역 외전은 그 학교 부지를 찾는 것조차도 서울 시내에서는 없고 그다음에 존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사업 그 비리율 같은 경우가 뭐 잘못하면 70%대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고 또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 그 구역 내 이전 그거조차도 지금 시간이 그만큼 지났고 그 지출된 비용이 상당히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많이 잡아야 진짜 90%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 잘못하면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네, 수 맞습니다.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구역 외 이전의 학교 부지를 저희가 지어주고 기부 체납한다고 해도 구역 내에 있는 유입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닌다는 거는 보장이 없다. 지금 거의 실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거리가 일단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인근에 가까운 학교를 지원해서 여기 그 저희 단지에 들어오는 유입된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훨씬 더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네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네네네.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개월에서 한 2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0에서 22개월. 네네네. 야, 그렇다 보면 이것도 짧은 기간은 아닌데. 네. 그럼 이 조합원들께서는 네네. 어떤 조합원들은 네. 차라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기다리느니 네. 차라리 그냥 지금의 그 상태로 빨리 사업 좀 진행을 해서 네. 뭐 관리 처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교육청에서
존치 결정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다시 받고 그다음에 분양시장 다시 받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다시 득하고 다시 하는 과정이나 길게 차이 나면 한 달이나 두 달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잠깐 들어보면 네. 또 한 20개월 넘게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보면 네. 이 플로가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지만 네. 이거는 병립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거 끝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네.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 흔히 얘기하면 로스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네네. 오,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산 5구역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네네. 궁금한 사항이 생겼거든요. 네네. 이게 그 제가 주위에서 좀 들어보니까요. 네. 이 구역이 네. 이미 수용 재결 정차가 끝났고 네. 그다음에 조합에서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네. 이 청산자들에게 보상하지 못했다. 네. 그래가지고 이자만 해도 뭐 100억이 넘는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 현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다른 재개발 지역의 경우 네. 분양 신청을 아니한 사람은 1차 청산자를 하고 음. 분양 계약을 아니한 사람은 2차 청산자를 하고 입주를 아니한 사람은 이제 3차 청산자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는 1차 현금 청산자 부분을 세분화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눴어요. 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1차 현금 청산 조합원이 네. 그 조속 재결 신청을 보상 절차가 이제 진행되었고, 네,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산자들이 손실금 지급 여부하고 관련해서 네. 약간 많은 논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네네네. 그 어쨌든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럼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네.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2조는 그 사업 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효력이 상실하고 그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금을 보전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재결 신청한 단계까지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장 신청도 할 수 없는 단계였고 그 상황 같은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조합 집행부들이 다 해임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석인 상황에서 그것을 연장 신청할 사람이 없었 부분이라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손실금 이자 부분이 발생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논리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태여서 네네네. 뭐 손실금 지급하자면서 아니 왜 서명 결의까지 한 건지 참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네요, 정말.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면 조합의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게 당연히 마땅한데 그렇죠. 그 1차 45인이 신청한 약 468억의 개시일이 2019년 9월 20일이에요. 그 시기는 임원진이 그 해임되고 그 재결 신청을 전혀 할 수 없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칙사유가 조합이라고 판단해서 손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거를 서명 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과연 옳은 건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진짜 이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합리적으로. 그죠? 일단은 그 서명 결의서를 받던 주축 세력들이 조합의 임원을 다 해임시켰고 그런 그 조합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해서 그 많은 조합원들이 동조를 해줬고 뜻을 함께 했는데 만일에 지금 그런 그 조합에 손실되는 부분을 앞장서서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의구심만 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는 네네.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라든지 혹시 판례 좀 네.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지연 가산금 발생과 관련하여 재결 실효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 가산금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실효 후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재결 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간 동안만큼은 지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오, 실제 판례가 있네요.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오, 네.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자, 증산 5구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기호 2번 이재철 후보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연소형학교 문제 반드시 해결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재산 지켜내겠습니다. 해결사가 나타났다. 이재철만이 할 수 있다.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이재철입니다. 네. 자, 많은 이런 기들이 전달됐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비전과 설명이 됐으리라 희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